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TV 새로운 대안의 박현입니다. 새로운 대안을 사시로 개국한 박현TV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서 기존 정치권이 풀지 못하는 사회적 모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아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를 드리고자 민생당을 창당하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님을 모시고 4월 총선 전국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개인 사적인 문제를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었고 또 DJ 대통령을 많은 대화도 있었고 했었는데 제가 한번 박주선 의원님에 대하여 명망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내가 조사를 해놨었거든요. 한번 물어보랍니다. 정말로 그런 능력을 가지셨는지.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했지. 나와 역사를 함께 쓸 사람, 이렇게 영민하고 성실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직언을 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내가 은혜를 잊지 않을 테니 꼭 이런 자세로 나를 도와주시오. 박주선이는 하늘이 무슨 큰 뜻을 두고 일부러 시련을 주는 것이오. 나도 사형선고를 받지 않았어. 이런 어땠습니까? 그런 말 들었어요. 제가 청와대 재임을 하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저에게 정말로 깊은 애정, 신임, 또 높은 총애를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발탁이 돼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사수석,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는 법무비서관이었거든요. 당시 대통령께서는 선거 공약으로 민정수석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막상 대통령이 당선되다 보니까 공약은 지켜야 되겠고 민정수석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명칭에 수석을 못 넣고 법무비서관이라고 해서 고쳤는데 제가 청와대 들어가니까 대통령께서 이 법무비서관이라는 말을 용어를 생각해냈는데 3일이 꼬박 걸렸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대요. 그때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정권교체에 따른 개혁정치를 주도하는 핵심의 역할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참 준비가 성실히 잘 되어 있다는 평가도 해주시고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당신은 마음이 가슴이 따뜻하고 겸손해서 더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느 날 대통령께서 관저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사님과 같이 나오셔가지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박주선 의원이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이렇게 영민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리고 특히나 소신을 가지고 직언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소. 이런 자세로 나와 함께 갑시다. 그럼 내가 당신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서에게 은혜란 말씀을 쓰십니까? 저에게 너무 과분한 말씀이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좀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것은 97년도에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기피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을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물구신작을 써가지고 DJ 친인척 계좌를 전부 뒤져서 거기 들어있는 돈을 전부 다 DJ의 비자금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를 합니다. 그때 그 여권에서 저희 검찰에 대한 요청, 압박은 DJ 대통령 후보를 한 번만 검찰의 뇌물피해자로 불러서 포토라인에 세워주라. 그 이유는 검찰이 알아서 해라. 이런 주문이었었는데 우리가 단호히 거부를 하고 그때 검찰 내에서는 90% 이상이 이해창 지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총장에게 대통령 선거 이후로 수사 유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오점을 남기는 그런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그걸 수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사건 수사를 검찰에 했더라면 자기는 대통령이 안 됐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호남 사람이 검찰에서 이렇게 용기 있는 소신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보직 관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자기 사건을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었느냐. 그 사람으로 민정수석을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그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4번 구속, 4번 무죄를 받았는데
대통령께서 위로하시면서 나는 사형선고를 받지 않았어. 사형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안 됐을 거요. 당신도 그 깨끗하고 그 참 옳고 걷고 바른 성품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시련을 당한 거 보면 하늘이 무슨 뜻을 두고 당신을 좀 단련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 저에게 위로를 해주신 일도 있고 또 어느 날 수석비서관 부부 동반해가지고 저녁 초청을 하셨는데 거기서 일일이 수석들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는 우리 박수선 수석은 나와 역사를 함께 쓸 사람이다. 끝까지 함께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조사해 놓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 이수성 전 국무총리, 이수일 국정원 차장, 김장환 목사 이렇게 등등등 4개를 한번 보도를 전부 봤거든요. 그런데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한번 하시고 내가 한번 골랐다. 노무현 대통령이 박주선 의원과 민주당을 구별했어야 하는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큰일 하려는 사람이 하늘이 내리는 시련으로 생각하세요.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38번을 TV 언론에 출연을 했었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2번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창당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저는 민주당에 남고 열린우리당을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부터 민주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한강옥 대표도 구속됐지, 권노갑 씨도 구속됐지, 하나갑 대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당원들이 저지하고 집행은 안 됐지, 김은용 IOC 부위원장 하셨던 분도 구속됐지, 저도 구속됐지, 여러 사람이 구속됐어요. 그래서 저는 무죄를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도 7월 12일 날 제가 다시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봉화마을로 지도부 인사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에게 민주당과 박수선 의원님은 구별해서 취급을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저하고 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세포를 부읍시다. 미안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과 박수선 의원을 구별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열린우리당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핍박을 가하고 민주당을 부정부패 정당으로 폄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을 전부 사업처리 대상으로 삼고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불법 수사를 했다. 그러나 박수선 의원은 그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인데 민주당을 다른 의원들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성격대로 솔직하시거든요. 그런 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화끈하고 솔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제가 한 가지 종교계 인사가 한 말을 지금 제가 한 가지 발췌했거든요. 네. 박주선 의원은 장차 나라님이 됩니다. 의원 조계종 총무원장이 한 겁니다. 박주선 의원님은 장차 나라님이 됩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서 얻은 영감입니다. 오늘의 고통 담담히 이겨내시오. 네. 이게 뭔 뜻이에요? 아니, 서희연 조계종 총무원장이라고 계시는데 큰 스님입니다. 저는 그분이 일면식이 없거든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구속돼 있는데 김석은 쌍용그룹 회장이 함께 구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김석은 회장이 불사도 많이 하고 독실한 불교 집안의 후계자였는데 그분을 면회를 하러 오셔가지고 저를 면회 신청을 해서 면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위로도 주시고 그랬는데 한 2달 후에 다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의원 스님이 저를 특별 면회를 해서 만났더니 지금 현재 성주인가? 상주의 성불사에 그 양반이 계신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제가 밤에 바로 그 속리산에 올라가서 한밤중 기도를 했는데 당신 나라님이 될 겁니다. 내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스님 수의복을 입고 지금 구치소 안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무죄 받는 것이 제 꿈인데 먼 훗날 나라님 되는 것을 누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난 함부로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라가 필요해서
하늘이 내려주는 그 나라님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될는지 안 될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제발 뭐 큰 뜻을 이루시면 참 좋겠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제가 이제 평생 대통령 만들라고 제가 혼신을 50세까지, 50이 되더라까지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어서 박주선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이거 뭐, 저는 더불어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대통령 뭐 된다 안 된다는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호남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 뭘까 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이수정 전 국무총리 같은 분은, 이 호남에서만 안 태어났으면 박수현이 진즉 대통령이 됐을 텐데 너무 아깝다. 그러나 아마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같은 분은 나는 정치 생활을 마감하면서 박수현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한번 되는 것이 내 꿈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그건 지금 의원님만 지금 제가 다 조사해놨어. 사실입니다. 거기 안 들은, 내가 다 조사해놨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우리가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다 알 수는 없고, 예. 사실이군요. 아니, 내가 한번 이렇게 보도에 다 조사해놨거든요. 방금 정대철 씨, 또 누구야, 아까 이수성, 뭐 이 정부가 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내가 아주 총망받는 분이었는데. 이걸 조사를 다 하셨군요. 제가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성을